네, 안녕하세요. AI 휴먼 소개를 맡은 마인즈랩의 노철균입니다. 개인적으로 국내 AI 축제 중에서 가장 큰 행사인 AI 페스티벌에 발표를 맡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 5월에 출시된 AI 휴먼에 대한 소개와 실제 AI 휴먼이 적용된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향후 AI 휴먼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될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실제 유승민 아나운서의 목소리, 말투, 표정, 입모양, 동작 전부 익혀 탄생한 인공지능 아나운서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지금 AI 페스티벌의 사회를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저희 AI 아나운서인 유승민 아나운서,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시나요? 괜찮았나요? 사실 제가 채팅방을 보질 못하니까 반응을 볼 수가 없어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먼저 AI 휴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기 전에 저희 마인즈랩에 대한 회사 소개를 간략하게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데이2의 주제가 AI와 비즈니스이다 보니까 저희 마인즈랩이 보유하고 있는 AI 기술과 또 이런 AI 기술을 기반으로 영위하는 비즈니스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AI 쪽에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을 하고 또 오늘의 주제에 부합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마인즈랩은 2014년에 설립이 돼서 국내 유수의 AI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마음 AI는 저희 마인즈랩의 인공지능 브랜드로서 음성, 시각, 언어, 사고 등의 다양한 인공지능 엔진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의 새로운 미래와 일상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시는 장표는 저희 마인즈랩이 가지고 있는 AI 기술들의 아키텍처입니다. 저희는 이 아키텍처를 마음 AI 플랫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음 AI 플랫폼은 총 5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AI 모델 학습, 클라우드 API, 어플리케이션, 엣지 컴퓨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레이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영역에서는 음성, 시각, 언어 등 다양한 영역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해서 분석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AI 모델 학습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AI 알고리즘이나 엔진을 개발하기 위한 학습을 수행하는 영역입니다. 클라우드 API 영역, 레이어 3에 포진하고 있는 클라우드 API 영역은 이렇게 개발된 엔진과 알고리즘들을 실제 상용화할 수준으로 패킹을 해서 AI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여러 기업들에게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음성 쪽에서 STT나 TTS, 시각 쪽에서 페이스 디텍션이나 얼굴 추적 같은 부분들, 언어 쪽에서는 자연어 처리 같은 NLP, 챗봇과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API를 구성을 해서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이어 4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부분은 실제 이러한 API들과 또 다양한 엔진들을 조합을 해서 고객의 리퀘어먼트에 맞게 저희가 시스템으로 구현해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어 5에 있는 엣지 컴퓨팅은 실제 개발되어 있는 알고리즘과 엔진들을 엣지 디바이스에 탑재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으로서 주로 보시면 키오스크나 CCTV, 로봇 등에 탑재되는 케이스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40여 개의 최신 인공지능 엔진과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마인즈랩이 수행하는 사업 영역은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총 5개의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EICC, 스마트X, 마음 클라우드, 마음 플러스, 인공인간인 AI 휴먼을 관리하는 M 사업으로 5개 사업 영역에서 대기업 금융사를 포함해서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고객사들과 함께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 영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AICC, AI 컨택 센터죠. 패스트 AI의 음성봇과 챗봇을 이용해서 AI 관련된 VOC, 상담 지원, TMQA 등의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내 손생보사 쪽에는 저희가 보험계약 대출 서비스라든지
아웃바운드 TM에 대한 QA 부분에 대한 활동, 이런 부분들을 실제 상담원을 대체해서 저희 음성보시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은행 쪽에서도 서비스의 범위를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마트엑스 영역에서는 스마트 로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홈과 같은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비전 관련된 알고리즘을 베이스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 클라우드 영역입니다. 앞에서 클라우드 API가 레이어 3에 저희 그 마음 AI 플랫폼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부분을 보여드렸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AI 기술에 대한 그 니즈가 있는 여러 기업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상용화한 그 API들을 제공을 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음 플러스 영역에서는 AI 회의록인 마음 회의록과 데이터 사업의 영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이제 발표할 AI 휴먼과 관련된 사업과 M사업부입니다. AI 휴먼에 대한 제작과 학습, 또 이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들을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유수의 고객분들에게 저희 AI 관련된 마인드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이제 다양한 형태의 AI 알고리즘과 엔진을 개발해서 API 형태 또는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고객들에게 제공을 하는데, 과연 이제 저희가 추구했던, 이제 과거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추구했던 토탈 AI 서비스를 공급하는 프로바이더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기술 상황, 또 환경 변화에 과연 우리가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자동차 업계로 비유를 해보면 이런 AI 관련된 엔진이나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부분은 자동차의 부품을 개발하는 것하고 똑같은 부분이죠. 그 부품 회사로서 남아있을 것이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AI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는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또는 저희 회사가 판단했던 AI의 최종 목표는 사람과 유사한 인공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사람처럼 인지하고 판단하고 사고를 해서 그 결과로서 행동을 하는 그런 인간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AI의 최종 목표가 아닐까요? 그래서 저희가 SF 영화에서 봤듯이 뭐 사이보그나 또는 나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아바타가 나 대신 일을 처리하는 그런 상상 속에 있던 일들을 저희 AI가 인간이라는 모습, 그 인간의 모습 여러 가지로 보여질 수 있겠죠. 키오스크에 들어가 있는 AI 휴먼이라든지 또는 로봇의 형태로 나올 수도 있겠고, 그런 형태로 구현하는 부분들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는 그 세대에 맞춰서 저희가 좀 변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인공지능 관련 엔진과 기술들을 조합을 해서 AI 휴먼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5월 달에 출시가 된 저희 1세대 AI 휴먼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출시된 AI 휴먼은 AI 뱅커, AI 큐레이터, AI 리셉셔니스트, AI 셀러 등 다양한 형태로 AI 휴먼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똑같은 고민이죠. 이제 AI 휴먼은 성장하면서 다양한 직군을 커버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데, 과연 이 상태로만 우리가 만족할 것이냐. 이번 AI 페스티벌의 주제와도 부합되는 과연 AI와 메타버스, 핫한 메타버스와 컬래버레이션, 결합이 될 때 과연 저희 AI 휴먼이 할 역할은 무엇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인드랩은 AI 휴먼인 M1, 저희가 AI 휴먼의 이제 브랜드를 M1으로 이제 명명을 했습니다. 이제 후속 이제 프로덕트는 M2가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명명을 했는데, AI 휴먼인 M1을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에 제공하는 회사로 우리가 진출을 하자. 그래서 슬로건을 AI 휴먼 플랫폼 for 메타버스로 저희가 정의를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슬로건을 정의한 부분과 실제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가는 부분은 분명히 차이가 있죠. 생각만 한다고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생각에 걸맞게 저희가 고민하고 연구하고 개발해서 제품화 시켜주는 그런 활동들이 뒷받침돼줘야 의미 있는 활동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 AI 휴먼 플랫폼이 메타버스에 포지셔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될 거냐. 이 부분도 하나의 고민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런 포지셔닝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상을 좀 정리해 봤을 때 메타버스에 저희가 제대로 포지션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이 영상, 음성뿐만 아니라 오브젝트를 표현하기 위해서 송수신되는 데이터의 양이 너무 방대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가상의 공간 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현재까지 극사실주의를 표현하는 메타버스 환경은 현재 나오진 않았습니다. 대부분 이제 CG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이제 향후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나오면 저희는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가상 세계, 현실 세계에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을 손쉽게 가상 공간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저희 AI 휴먼이 트랜스퍼 해야 된다는 부분을 가지고 AI 휴먼이 향후 진행해야 될 또 진화해야 될 그런 방향과 과제들을 도출을 해봤습니다. 먼저 고화질 또는 맞춤형 립싱크 모델을 공급을 해야 되겠다. 오늘 안내를 하고 있는 저 AI 아나운서, 이 아나운서의 영상은 4K로 촬영이 됐습니다. 근데 5월 달에 저희가 처음 출시한 AI 휴먼은 2K로 촬영이 됐어요. 2K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다 보니까 고객들한테 좀 더 선명하고 하이 퀄리티 영상을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오퍼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AI 휴먼은 전부 4K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립싱크가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데 그 립싱크 아바타라고 그러죠. 그 아바타에 TTS를 입혀서 립싱크를 맞춰주는 어느 정도 맞춰가고 있는데 좀 더 자연스럽게 발화하는 모습을 계속 저희가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AI 아나운서가 헤어스타일이나 의상이 그대로죠. 이 부분은 최초에 촬영했던 의상과 헤어스타일을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아직 바꿀 수가 없고 그 헤어스타일과 의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재촬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실제 AI 휴먼을 활용을 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서 헤어스타일이나 의상을 교체해야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럼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거냐. 상당히 고민되는 상황이죠. 재촬영을 하는 부분도 비용이 들고 아울러 AI 휴먼을 또 학습하는데 또 상당 기간, 한 3주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그 시간과 비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지금 저희 그 브레인 쪽에 그 AI 사이언티스트들이 연구하고 있는 부분은 실제 저희가 AI 휴먼과는 관련이 없지만 그 패션 AI 업체하고 저희가 비즈니스를 한번 개발한 그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고객이 자기 옷장에 있는 옷들을 사진을 찍어서 앱에 올리게 되면 가상의 아바타에게 그 옷을 착장을 시켜서 최적의 코디를 제시하는, 레코멘드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실제 저희가 개발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AI 휴먼에 적용을 하면 의상과 헤어스타일을 스위치하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희가 가설을 가지고 현재 저희 연구원들이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면 저희 AI 휴먼으로 만든 AI 아나운서가 한 방향으로 바라보죠. 근데 실제 행사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안내를 하거나 다양한 목적에 맞게 AI 휴먼이 활동을 하려고 하면 한 방향만 바라봐서는 안 되는 그런 케이스가 나오죠. 저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발표를 하면서 여러 방향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실제 이런 부분들, 특정 방향을 바라보게 한다든지 또는 자세는 그대로 있고 고개만 돌려서 발화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실제 움직이는 경우에 이 립싱크가 따라가면서 모션을 취해줘야 되거든요. 이 부분의 싱크를 어떻게 맞춰줄 거냐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고난도의 이제 기술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해결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저희 마인즈랩이 가지고 있는 AI 관련 기술들 또 영위하는 사업 영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제가 발표하는 주제에 맞는 AI 휴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AI 휴먼에 대한 소개이기 때문에 저 AI 아나운서의 도움을 좀 받아도 되겠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AI 휴먼은 무엇인가? AI 휴먼은 약 3시간 정도의 촬영을 통해서
본인과 똑같은 외모와 목소리를 가진 인공지능 인간을 재현하는 마인젤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예. 그럼 AI 휴먼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되냐? 제가 아까 인공인간의 액티비티가 사람처럼 인지하고 사람처럼 판단하고 사고해서 행동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AI ears. 사람이 말하는 부분을 듣고 이제 그 부분을 인지하는 부분, 즉 STT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죠. 그리고 AI thinking, 이제 그 STT로 인지된 그 상대편의 발화 내용을 인지를 해서 사고를 하고 AI 다이얼로그, 이제 챗봇이나 음성봇이 여기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이얼로그를 위해서 최적의 답변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찾아내는 부분들, 그리고 그 나온 답변을 AI 휴먼의 그 발화를 통해서 음성으로 내보내주는 TTS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고 립싱크 아바타가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각각의 요소 기술들이 AI 휴먼이 구동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AI 휴먼은 누가 만들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요? 저희가 AI 휴먼을 만들었는데 이제 마인드랩은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그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창출된 수익을 가지고 또 수익을 얻기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하나의 조직인데 AI 휴먼을 만들었다. 만든 건 좋아요. 그게 저희 회사의 수익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실제 AI 휴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휴먼은 AI 강사, AI 앵커, AI 리셉셔니스트, AI 작가 등 이 다양한 업종에서 실제 AI 휴먼을 제작을 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스타 강사 김미경님, AI 뉴스 앵커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고 실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저희 이제 스타 강사인 그 김미경님의 그 AI 휴먼을 제작하는 그 열심히 한 달 내용을 제가 영상으로 찍은 부분입니다. 강의할 거리가 없어져요. 왜냐? 공부하지 못하니까. 또 공부만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또 강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하는 나와 강의하는 나가 동시에 있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진 거고. 공부한 걸 바로 공급해서 누군가 강의를 해주고 있으면 참 좋겠다. 근데 그게 다른 사람 시킬 수 없잖아요. 그게 나였으면 좋겠다. 그럼 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 몸이 세 개였으면 좋겠어. 근데 실제로 몸이 세 개일 수 있고 더군다나 디지털 세계에서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울릴 거잖아요. 너무 적절하게 오늘 잘했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마인즈랩에서 AI 휴먼을 만들어 보세요. 네,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AI 휴먼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십니까? 네, 그럼 실제 이렇게 촬영을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만들어진 김미경 강사님의 AI 휴먼이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가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만들어진 AI 휴먼의 모델이 저희 AI 휴먼 빌드에 탑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모델을 선택하고 자기가 원하는 스크립트를 텍스트로 이게 기입을 해서 실행을 시키면 자연스럽게 AI 휴먼이 발화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김미경님과 AI 휴먼이 말하는 것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실제 인물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연스러운 AI 휴먼의 발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내가 한번 해볼게. 6월 29일에 출간되는 해외 영문판 리부트 영어책이 저에게 두 번째 꿈을 시작하는 첫 번째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봐. 근데 얘가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이제 볼까요? 다 됐으니까. 6월 29일에 출간되는 해외 영문판 리부트 영어책이 저에게 두 번째 꿈을 시작하는 첫 번째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말하잖아. 얘가 더 잘하는 것 같아. 6월 29일에 출간되는 해외 영문판 리부트 영어책이 저에게 두 번째 꿈을 시작하는 첫 번째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6월 29일에 출간되는 해외 영문판 리부트 영어책이 저에게 두 번째 꿈을 시작하는 첫 번째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 마이 갓. 어떻습니까? 어디 실제 김미경 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김미경스럽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계시겠죠. 근데 이렇게 AI 휴먼을 활용을 하면 사실 저도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지만 제가 좀 긴장하거나 어떻게 하다 보면 말을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AI 휴먼이 스크립트대로 발화를 하게 되면 실수하는 부분이 많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그 김미경 강사님이 운영하시는 유튜브 채널에 북토크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AI 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자는 저희 공동대표인 그 유태준 대표님과 이 화면에 보이는 최영섭 대표께서 AI 관련된 내용들을 유스케이스를 저희가 책자로 저희가 출간한 부분을 기념을 해서 한번 북토크 콘서트에 나가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책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한번 보시죠. AI 휴먼은 여러 나라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김미경님의 아바타가 영어를 구사하는 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어만 하면 재미없죠. 다양한 형태의 외국어를 실제 한국어만 녹음을 해도 그걸 트랜스퍼해서 발화시켜주는 모습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All information presented in this document is based on English. 어때요? 저 원어민 발음에 유사합니까? 실제로 김미경 강사님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외국어로 발표를 하게 되면 외국과의 비즈니스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자기의 AI 휴먼을 만들어서 외국어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새롭게 생기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또 다른 아바타인 박철민 아나운서가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것도 보시죠. 자, 그럼 영어만 되느냐? 그럼 재미가 없죠. 영어 이외에 다른 언어를 가지고 발화하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韩国连续5天新感染冠状病毒 coronavirus 的数量已超过500，引起了人们对冠状病毒第4流行的担忧。韓国での新たなコロナウイルス感染、コロナウイルスの数は5日間連続で500を超えており、コロナウイルスの第4の流行が懸念されています。 Jumlah infeksi virus corona baru di Korea, coronavirus, telah melebihi 500 selama 5 hari berturut-turut, meningkatkan kekhawatiran tentang epidemi keempat virus corona. 네, 코로나 관련된 뉴스를 AI 아나운서가 앵커가 이제 읽어주는 그 모습인데 사실 뭐 중국어, 일본어까지는 가능한데 인도네시아 이거 조금 생뚱맞네요. 저희 그 연구원들이 재미삼아 해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외국어와 관련돼서는 영어, 일어, 중국어까지는 거의 무난하게 저희가 발화를 할 수 있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저희가 컨택을 하고 있는 이제 일본의 한 방송사 예를 이제 들어본다 그러면 실제 일본에서도 AI 아나운서가 이제 아주 극소수의 경우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AI 아바타가. 근데 저희처럼 실사 이미지의 아나운서가 하는 게 아니라 캐릭터가 방송을 하고 있고 되게 내용도 조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AI 휴먼을 그쪽 방송사에 보내서 지금 심도 있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AI 휴먼이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에 적용이 되는데 실제 금융권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중은행에서도 AI 휴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AI 휴먼 키오스크를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반갑습니다. 신한은행입니다. 원하시는 서비스를 누르시거나 말씀해 주시면 창구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예금 업무를 보러 오셨군요. 예금 업무에 대해 앞서 대기 고객님이 세분이 있습니다. 옆에 발행된 신번표를 가지고 자리에 잠시만 앉아 계시면 곧 업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신한 주거래 드림 접근은 정기, 자율정리 모두 가능한 상품입니다. 네, 실제 이 부분은 현재 신한은행과 저희가 신한은행 인공인간 프로젝트에 지금 저희가 AI 휴먼 인공인간이죠. 인공인간 프로바이더로서 참여해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오픈이 9월 말,
그다음에 시범 점포까지 확대되는 부분이 11월 말까지 목표를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은행의 객장에 방문을 하게 되면 키오스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은 일반적인 광고가 나오다가 이제 뭐 일반 상담 업무냐 또는 대출 업무냐 그 부분을 누르고 번호표를 뽑는 정도의 기능밖에 하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보여드린 영상에서 나오는 키오스크에는 은행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 플러스 번호표,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고 영상 중간에 보시면 고객이 앉아 있고 데스크에 모니터가 하나 있죠. 그 모니터 밑에 여러 가지 디바이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창구에 앉아 있는 은행원을 대체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인공인간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품도 가입하고 대출도 진행을 하고 그게 필요한 뭐 인감 등록이라든지 신분증 스캔이라든지 사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AI 뱅커가 대신할 수 있는 환경을 이제 시범적으로 갖춰 나가서 그게 어느 정도 파일럿 운영이 정착이 되면 전행으로 확대되는 목표를 가지고 신한은행은 이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 프로젝트에서 인공인간 AI 휴먼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AI 휴먼 제작 프로세스입니다. AI 휴먼 제작을 위한 리허설을 진행한 뒤 프로필 촬영을 합니다. 이후 행동 영상을 촬영하고 마지막으로 스크립트 촬영을 진행합니다. 네, 인공인간, 즉 AI 휴먼을 제작하는 프로세스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부분은 사실 처음 AI 휴먼을 만들 때 저희가 처음이잖아요. 엄청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뭐 행동 영상 촬영, 그다음에 발화 그런 부분들을 녹음하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형태로 어떤 프로세스를 따라서 촬영하고 녹음을 해야 최적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경험치가 없다 보니까 무수한 시행착오를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프로세스를 표준화시키고 이제 정리를 한 상태고 아울러 이런 그 촬영이나 녹음을 이제 외부 스튜디오에 이제 의뢰를 하다 보니까 저희 환경에 맞는 그런 촬영이나 녹음 작업이 진행되려면 사전 세팅 작업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압구정동 쪽에 저희 자체 스튜디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공인간 AI 휴먼을 제작하는 그런 시간과 비용을 좀 단축시켜서 고객들한테 훨씬 더 빠르게 또 나은 퀄리티를 보장하는 그런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후 세션에도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AI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인공인간의 AI 관련된 인공지능 기술이 어디까지 왔을까? 근데 저는 AI 관련된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좀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 학계나 연구소에서 AI 기술을 개발하거나 연구하는 부분은 기술 그 자체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마인드랩 같은 기업이 AI 관련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부분은 이 연구 결과로 나온 산출물 자체가 제품화되고 서비스로 구현이 돼서 고객에 제공됨으로써 수익이 창출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포인트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개발된 AI 기술이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되는 레벨이 어디냐. 사실 기술적으로는 이런 것까지 AI가 가능해? 라는 레벨까지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근데 개발되어 있는 기술이 비즈니스에 접목이 돼서 상품화되고 서비스화되기까지는 아직까지 괴리가 많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부분은 그냥 재미삼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겠죠. 근데 기업에 적용이 되는 부분은 제약 조건이 너무 많죠. 각 기업마다 환경이 틀리고 비즈니스를 처리하는 프로세스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게 커스터마이즈하는 작업이 사실 엄청난 에포트가 들어가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AI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부분은 표준화되고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 먼저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AI 휴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희가 출시한 AI 휴먼이 5월 달에 출시가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5월이면 지금 9월 초잖아요. 이제 4개월이 지났어요. 이게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갓 100일 지난 신생아거든요. 그 신생아한테 어른처럼 말을 하고 뛰어다니라, 활동하라. 그건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이런 신생아 수준에 있는 AI 휴먼을 저희는 계속 학습시키고 성장시켜서 제대로 된 모습의 인간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계속 R&D 활동 또 그런 부분을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 클로징 멘트는 AI 아나운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해요.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